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추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현재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점이 바로 생깁니다. 과연 추경이 과거에는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인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추경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추경을 편성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목적으로 이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먼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도 하고요. 혹은 메르스와 같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도 하죠. 혹은 세수가 결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세금이 거치지 않았을 때 이 세수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했던 이 추경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이후 추경을 했던 것 가운데 메르스 등 자연재해 극복과 세입 결손 보전 이런 내용들을 제외하고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했던 추경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집행이 됐었던 추경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었고요. 2003년에도 마찬가지로 SOC 등 건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경기 악화 때문에 그런 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편성을 했었죠. 그럼 이렇게 2001년과 2003년, 2008년과 2009년 과연 추경이 얼마만큼 경제 성장률에 도움을 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1년 추경을 편성한 이후 2002년이 되자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됐고요. 자, 이어서 2003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경을 편성하게 되자 한 해가 지난 2004년에 경기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2008년에도 추경 경정 예산을 편성하긴 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굉장히 큰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극복하기 어려웠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9년에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자 바로 다음 해인 2010년에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을까요? 올해 추경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었던 추가 경정 예산을 제외하고는 추경 예산 가운데는 꽤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죠. 과연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GDP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연구기관마다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조건을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조세연구원이나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승수 효과가 약 0.5%라고 하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재정 지출을 1원 늘렸을 때 GDP가 0.5원 정도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가 경정 예산 10조 원에 재정 보강 10조 원, 총 합쳐서 20조 원의 재정 지출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GDP는 약 10조 원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추가 경정 예산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연구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참고용으로 이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조세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재정 지출을 10조 원을 늘렸을 때 약 11만 2천 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재정 지출이 총 20조 원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규모의 취업자 증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올해에는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선업종에서만 약 6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쇄하는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거죠. 과연 추경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NH투자증권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실시했던 추경 5차례를 조사해봤더니 자동차와 내구 소비재, 의류와 같은 경기 소비재 업종이 이 총 5차례 가운데 5번 모두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업종에서는 총 5차례의 이 추경 가운데 4차례는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고 하죠. 물론 올해에는 경기의 개선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긴 했겠지만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가 되고요. 반면에 고효율의 에너지 등급을 갖고 있는 가전제품을 사게 됐을 때
몇 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서로 상쇄가 된다면 과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추경 효과,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추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